엄마, 엄마는 좀 조용히 하세요. 맨날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지호야, 너 지금 저 여자한테 완전히 홀린 거지? 저런 하찮은 여자, 우리 집 돈을 다 빨아먹고도 모자라서 사기를 쳤는데도 내가 그녀를 감싸다니. 너 지금 저런 쓰레기 같은 여자로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는 거야?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죠? 평생 남편과 자식에게 의지해서 살면서 지금 여기 앉아 남을 판단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이 집안에서 가장 밑바닥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던 저희 가족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혜자입니다. 저는 한국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커다란 업적은 없지만 제 인생의 조각조각에는 소중한 의미와 감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아름다운 해안 도시. 이곳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달치 시장 근처에 위치한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자달치 시장은 현지 사람들에게는 물론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해산물 시장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항구로 가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아버지를 도와 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여유롭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우리 세남매가 배고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생선의 신선한 냄새, 시장의 소음,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음은 제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바빠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은 저와 형제들에게 언제나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저희 큰형 진호는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형은 첫째로서 가장 먼저 일어나 부모님을 도왔고 저와 막내 여동생에게는 항상 좋은 기회를 양보하셨습니다. 형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자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형이 다 알아서 할게. 형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꿈이 현실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성공이 저의 노력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복잡하고 활기차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려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사무보조 일도 하며 심지어 영어 과외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금의 남편인 민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민준의 가장 큰 매력은 인내심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졸업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가족 가까이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기술회사에서 일하고 저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유하지 않지만 매우 평온합니다. 우리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눕니다. 민주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혜자야, 너랑 지호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 없어. 우리의 아들 지호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호는 매우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를 보며 저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번에는 지호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결심을 합니다. 돌아보면
저는 지금의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달치 시장에서 자란 가난한 소녀가 이제는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영화 같은 극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매일이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저와 닮아 있나요? 과거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삶은 분명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한국 가정의 모습과 닮아 있으면서도 우리만의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민주는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차분함과 헌신적인 태도는 결혼 생활 내내 우리 가정을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혼부부가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는 흔하지만 저희는 결혼 후 곧바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저희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준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집안 살림과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과외를 하며 보탬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민준이 요리를 하거나 집 청소를 도우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제가 좋아하는 해물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호가 태어난 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가 태어난 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울음을 달래야 하는 날도 많았고 첫 번째 이가 나올 때 열이나 경원을 찾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소중한 추억입니다. 민주는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지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목욕을 도와주며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는 육아의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었고 우리 부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호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을 때면 민준과 저는 항상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고 지호가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지호는 과학과 수학에 특히 흥미를 보이며 로봇 키트 조립에 몰두했습니다. 민주는 지호의 관심을 격려하며 과학관 연간 회원권을 끊어주었고 주말마다 함께 다양한 시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 로봇은 내가 설계한 거예요. 지호가 자랑스레 말할 때 민준의 얼굴에 드리워진 뿌듯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호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조금씩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즈음 그는 여자친구 수진을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수진은 친근하고 밝은 성격으로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며 저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고 그녀 역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지호가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할까 봐 염려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이 문제를 상의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우리 아들은 이미 성인이야. 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해. 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 그의 이 말은 저를 조금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지호의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지원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지호와 수진은 대학교 졸업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지호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아늑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준과 저는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지호와 수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치열한 부산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지호가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로 민준과 저는 지호에게 가족의 재정 상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은퇴 후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일부를 아들의 미래를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지호야, 우리가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으니 너와 수진이 잘 계획을 세워 알뜰히 살면 돼. 민준은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도 앞으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생활에 적응해가며 즐겁게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진에게 선물한 비싼 가방과 액세서리들은 한 번도 그녀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녀가 아끼느라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히 아끼는 문제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리의 공동 예금 통장에서 큰 금액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해온 금액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이체 내역이 분명히 수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겹쳐지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물론 수진이 가족을 위해 돈을 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민준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우리 아직 너무 단정 짓지 말자. 우선 지호와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해야 해. 괜히 오해로 가족 간에 금이 갈 수 있잖아. 그의 말은 맞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과 의혹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짓누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에 대한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저는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며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예금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수진의 행동을 더 면밀히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집에 없는 시간대에 저는 예금 통장 명세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출로 보였던 거래 내역들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일정한 주기로 정체 모를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와 송금 주기를 살펴보니 그녀가 일부러 이 돈의 흐름을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이 계좌의 수신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규정상 정확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었지만 몇 가지 정보를 통해 강대호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낯선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조사해보니 그는 단순한 남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호는 수진의 과거 연인으로 두 사람이 대학 시절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호는 사라졌고 수진은 지호를 만난 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호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투자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대호는 헤어진 후에도 완전히 연락을 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호는 수진을 통해 우리 가족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돈을 요구했고 그녀는 우리의 예금에서 돈을 빼내어 그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호가 그녀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날수록 수진이 단순히 협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호와 은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을 믿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제 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호와 민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강대호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문제를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을 열어 지호와 수진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결정에 동의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했지만 지호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분위기가 다소 어색한 가운데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우리 가족은 너를 믿고 지원해줬어.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수진의 계좌와 이체 내역과 강대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짓이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서 대호 오빠가 돈을 빌려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지호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한참 후에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그게 사실이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호, 너한테 말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겠어? 난 그냥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수진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잘못했어도 그녀는 내 아내야. 내가 책임질게. 제발 그녀를 용서해줘. 하지만 민주는 지호의 태도를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너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그 돈은 내가 원래 내 것이 아니야. 당장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진은 민준의 엄격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이어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대호 오빠가 가져갔어요. 지금은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제발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가족 모임은 결국 감정적인 충돌로 끝났습니다. 지호는 아내를 보고하려 했지만 민주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가족을 더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했었지만 배신과 실망감이 너무 커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은 무너질 거야. 진실을 마주했으니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수진은 갑작스럽게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짐을 싸서 사라진 그녀의 행동은 우리 모두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에 빠져 매일 밤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해하고 싶어 했지만 수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그의 마음을 더욱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민준과 저는 이제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돈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었고 이를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수진과 강대호의 관계를 더 깊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이체한 계좌를 조사한 결과 강대호는 이미 그 돈을 이용해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그 투자가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노려 큰 이익을 본 것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해졌습니다. 대호는 자신이 번 이익은 불법 자금과 상관없다며 그가 투자한 돈은 수진에게 빌린 합법적인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진을 설득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대호의 압박과 설득에 넘어가 자신이 강제로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수진의 이러한 태도는 지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며 가족의 지원을 통해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민준과 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민준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없는 문제는 아니야. 내가 이겨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너 스스로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소송은 갈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강대호는 그가 벌어들인 이익의 출처를 철저히 숨기며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무효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숨기기 위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길고 지루한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은행 거래 내역과 여러 증거를 통해 강대호의 잘못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밀한 계획과 수진의 증언으로 인해 상황은 점점 더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법적 싸움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단결했습니다. 민준과 저는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싸움이 단지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했습니다. 지호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모로서 우리가 보여준 간인함과 의지를 보고 점차 마음을 다잡아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 싸움에서 우리 가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어요. 지호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안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씁쓸함과 허탈함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되찾았지만 가족 내의 균열과 상처는 결코 쉽게 메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겼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혜자야, 이번 싸움은 우리가 돈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그렇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야. 지호는 이혼 후에도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수진의 배신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와 민준에게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끝까지 그녀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믿음을 이용했어요.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당한 지호의 상처는 단순히 수진과의 관계를 넘어서 그의 인생에 큰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호는 조금씩 자신을 다독이며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앞으로는 더 성숙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관계는 사건 이후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준과 저는 여전히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뎠지만 우리 가족의 분위기에는 더 이상 완전한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혜자야, 우리 가족은 이 사건을 통해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해.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믿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약속이나 말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보였던 우리의 신뢰는 그녀의 선택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결속과 애정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중요한 건 그것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지.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긴 걸까? 돈은 되찾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어디로 간 걸까? 민준과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 가족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되찾기 위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물러서겠습니까?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송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믿음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